지난번에는 보수 폭망 아니다, 통합당의 폭삭일 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제가 진취가 너무 기승을 부리면 성난말인 날뛰듯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고 신중함이 지나치면 진체에 빠진다. 보수가 도대체 뭐냐, 단지 꼰대냐, 이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동백의 야외에서 작은 동산에서 지 파트너 우리 나구 원상은 나구 선생님, 기타 선생님이십니다. 지 파트너인데 같이 둘이 동백의 뒷산에 올라서 조그만 정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풀 텍스트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읽으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요점만 적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프로도 아니고 서로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까봐 이렇게 풀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수가 무엇이여 생전 처음 듣는 단께 이 호남 말입니다. 전라도 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수가 뭐간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 잠이 깨면서 남쪽 바닷가 순천이 생각이 났어요. 뭐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머리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아시죠? 제가 옳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가끔 이제 엉뚱한 뜬금없는 없이 엉뚱한 생각이 이제 있는데, 참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사람 머리 중에 참 웃기죠. 저는 사실 순천이 바닷가인 줄도 모르고 남도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이겠거니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역사에서 자연 생태를 잘 보존하고 무슨 정원인가 숲인가 무슨 연못인가 있다는 역사 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뭐 술을 한잔하거나 할 때 꼬막 안주, 꼬막 비빔밥 뭐 이런 게 이제 좋다고 주인이 보내서 먹어봤습니다. 저 원래 중국을 별로 안 믿기 때문에 이게 중국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다, 순천에서 온 거라고 그래서 제가 순천, 꼬막은 순천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맛있는 고추장을 만든다고는 순창, 전라북도 순창하고 헷갈립니다. 가끔. 그만큼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관심이 없던 얘기죠. 순천을 사실 가보긴 가봤습니다. 옛날에 제 좋아하는 후배가 진상을 당했는데 그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6시쯤 출발을 해서 그 댁에 도착하니까 밤 11시쯤 됐어요. 1시간쯤 앉아있다가 이제 되돌아서 다시 서울로 새벽에 도착을 했으니까 오밤중에 운전을 한 거죠. 내내 15, 16년 전이니까 뭐 그땐 기분이 펄펄 넘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뭐 주위 본세가 없죠. 뭐 밤중에 가니까. 근데 이제 늦은 밤에 문상객도 다 없고 11시니까 그 작은 조그만 집인데 이 삽작문이라고 그러나 뭐 이걸 열고 들어갔더니 빨간 전구 하나가 앞마당을 비추고 있는 그 을신연스런, 그야말로 을신연스런 상가, 그 기억만 있습니다. 순천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왜 생각이 났냐 하면은 그 친구 제 후배 돌아가신 어머니가 만약에 그때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을 들으셨으면 어떠셨을까 반응이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똘똘한 장남을 서울로 유학 보내고 당신은 이제 그 어촌인지 농촌인지 남아서 그 꼬막도 캐고 농사도 짓고 참 신선한 참 어려운 삶을 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보가 뭔지 보수나 뭔지 과연 마음속에 누구나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세대는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입고 옷도 꿰매고 그러셨겠죠. 그러다 어느 날 전기불이 들어왔고 재봉틀이 생겨서 뭐 옷도 쉽게 꼬매고 집신 남학신의 버선발
양말을 신고 가시다가 이제 고무신이 생겨서 오래 신는 고무신도 생겼고 구멍이 뻥 뚫리긴 했지만 이제 양말이 되는 면 양말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벗어입는 게 참 귀찮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벗어나셨을 텐데 고무신은 지금 참 박물관에나 가야 구경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시장에. 또 양말도 그런 뻥뻥 나는 양말이 아니고 화학섬유가 나오니까 뭐 몇 달 신잖아요. 한 켤레 가지면은 구멍 나면 그러고 꼬매일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바로 버려버리죠. 제 어머님이 1905년생 뭐 지금 살아계시면 115세시겠네요. 62세에 돌아가셨지만 은사생입니다. 1905년. 제 어머니도 뭐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게 세상은 이제 200~300년 만에 산업혁명이 뭐 1730년대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한 300년 만에 세상이 그냥 뭐 뒤집어졌습니다. 뭐 지간 뉴스들도 이렇게 사람 만나면은 여기가 어땠더라 저기가 어땠더라 뭐 이런 뜬소문만 듣다가 신문 잡지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다가 라디오가 있고 지금은 뭐 텔레비전 유튜버가 있고 누구 소식 주고받을 때 이제 옛날에는 뭐 이 보따리 장사 박물 장사 편에 어디 가거든 소식 좀 전해주시오 그러다가 우편이 생기고 전보를 치고 따다다다 뭐 아버님 의도 급거 상경 뭐 이런 전보를 치고 이제 텔렉스 장사 비즈니스 할 때 이제 국제간에 텔렉스도 왔다 갔다 팩스도 또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 뭐 그러다가 지금은 이메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메일은 뭐 금방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종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휙 보내면 저쪽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제 일상화가 됐습니다. 어리전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대량으로 먼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문명의 이기가 이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는 뭐 옛날에 뭐 우편이라는 게 있었나? 전보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지경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신도 더 그 고리타분한 데 머무르지 않고 옛 것에만 머무르도록 놔두진 않습니다. 이 정신도. 그렇지만 한편에 이제 옛 것에는 향수도 있잖아요. 향수, 고미술품, 고전 작품, 옷, 옛 것이죠. 제가 이 옷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량 한복이 한 20몇 년 전에 산 개량 한복이 딱 한 벌이 있는데 개량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한복은 이게 이제 풍성하고 아주 예스런 맛도 있습니다. 좋아서 이전에 몇 번 걸치고 이제 외출도 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추석이나 그 구정에 보면은 가끔 길에서 두루마기에 뭐 마고자 있고 무슨 여기 그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신사 추울 때 뭐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은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양반들이 다 구두를 신고 있다는 거예요. 구두. 집신을 안 신습니다. 그 한복에.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멋있는 한복 차려입었지만 전부 다 보면 이렇게 굽 높은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옛 것과 현대가 같이 자기 몸속에 있는 거죠. 생활 속에 옛 것, 즉 뭐 쉽게 얘기하면 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구두도 예쁜 구두가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항상 진보와 보수와 진보는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꾸 발전하고 좋은 걸 추구하는 건 본성이고 또 옛 것도 한번 지키고 싶은 것도 사람의 본성입니다. 스마트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나온다 그러면 대리점 앞에 담요 가지고 와서 줄을 서서 1착으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좀 늦게 사는 사람도 있고 폴더폰 옛날 거 또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누가 나쁘고 누가 무슨 딱지가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취향이죠. 이 셋은 서로 비교가 될 뿐 누가 틀리고 맞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개념상 진보와 보수 마찬가지죠.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 진보는 맞고 보수가 틀리다. 보수는 맞고 진보가 틀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에 이제 진취적인 기상, 보수적인 사고를 이제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경우에는 이제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보수적 태도를 택하기도 합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그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합리적인 자세,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눈에 막 핏발이 있습니다. 뭐 아주 죽자사자 경론을 벌리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은 지들이 정치인들 그 농간에 노란하고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를 잡기 위해서는 그 편을 갈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에 서면은 진보, 이쪽 편에 서면 보수가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수법은 아주 교묘하고 무자비합니다. 무자비. 뭐 안면문수 그냥 뭐 일도 아니고 억지 쓰는 거 이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거의 필수 과목입니다. 정치는 이제 승자와 패자가 아주 명확한 게임입니다. 정치는 뭐 선거에서 치면은 야당이고 정권을 못 잡고 이기면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정신 못 차리게 막 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뭐 협치 서로 상의해서 아주 정치를 잘 한다 그러는데 사실 둘이 콩닥콩닥해서 뭔가 공통의 이익이 생겼을 때 하는 얘기 또 국민들이 하도 쌈박질한다고 욕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치라는 거는 협치라는 건 말잔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서는 정치라는 게 없습니다. 게임이 없죠. 야구 스포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치열한 스포츠의 그 치열함이 없습니다. 신용만 내는 정도로 그냥 있습니다. 조금. 거기서는 오로지 스포츠라는 게 국가대표팀을 뭐 하나 뽑아가지고 5위국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국민들을 막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국가주의를 보양시키는 데 쓰는 겁니다. 스포츠를. 이걸 뭐 프로 축구팀이 뭐 열 몇 개 있어가지고 서로 막 하고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독재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 게임의 재미, 이기지기고 뭐 이런 재미가 국민들한테 맛들여지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에서도 야 이게 왜 한 사람이 아르고 닳도록 해놓냐? 야당도 좀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스포츠에 그런 프로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아시잖아요. 중국에는 뭐 왜 이렇게 줄타기 아주 온갖 그 무대에서 하는 그 마술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어릿광대, 공마단 그런 기회, 그런 기술로 그 스포츠의 재미를 이제 채워주는 거죠. 이 독재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국민 길들이기 오락 프로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인은 난 뭐 속고 있지만 소아 날 속여 난 그래도 좋아 소아도 좋아 그리고 먼저 재밌어 그 사람이 하는 거 뭐든지 재밌어 좋아 또 저 사람 나 좋아하니까 뭐라고 그러든 난 그냥 믿을 거야 왕창 믿어 딴 데는 귀를 딱 막 그 사람만 나타나면 박수치고 막 미치는 거죠. 뭐 선거에 나고 찍어주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 고민거리가 없으니까 마음은 편할 거예요. 몸과 마음은 편합니다. 멍청해지니까 멍청한 사람 고민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은 공기가 나쁘고 물도 나쁜 데서 마셨을 때처럼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모르지만 독이 돼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마두라나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그 독재자 차베스를 이어서 마두라가 돼서 30년째 하고 있나요? 믿어주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냥 난리 법석도 아니잖아요. 베네수엘라 그러면 옛날에 옛날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미스 유니버스, 늘씬한 미녀를 뽑는데 베네수엘라에서 3년에 한 번꼴로 미스 유니버스가 탄생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500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고 이건 뭐 나라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활 속에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생활 자체가 보수면서 진보라는 그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둘은 칼로 딱 잘라서 넌 보수야. 넌 이렇게 이런 그 명쾌하게 둘로 나누어져서 우리 생활이 가지 않는다는 거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부인하시던 남편 간에 우리 의식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 기회에는 이제 보수의 특징, 그 본질이 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하며 쉽게 꾸며보겠습니다. 보수가 뭔지, 보수의 특징은 뭔지 알아야 뭐 좋건 말건 할 거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나는 보수야.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난 보수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보수의 특징, 이걸 좀 몇 회에 걸쳐서 좀 재미있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족들 뭐 건강하시고, 모쪼록 코로나19. 우린 코로나 그러지만 정식 별명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건강하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됐어요. 2차 했어.